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 치안관 인사가 2차례 발표가 됐잖아요. 네. 혹시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보고를 언론에서 무슨 번복이 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언론에서는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습니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지난 21일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안이 발표 2시간 만에 뒤집히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사권자이며 재가를 하지도 않은 인사발표가 어떻게 언론에 배포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황당해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대충 다 알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고의적으로 경찰에게 엿먹인 것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설명이 미묘하게 엇갈리는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21일 저녁 7시쯤 경찰 내부망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는 언론에도 알려진 치안감 인사안이었는데요. 여기에 28명 보직 이동에 대한 발령 사항이 적혀 있었고, 누가 봐도 정상적인 인사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2시간 뒤인 밤 9시쯤 새 인사안을 다시 공지했는데요.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관과 수사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과 교통국장 등 보직 7자리가 달라져 있었는데요. 치안감은 경찰의 3번째 계급으로 경찰청 국장과 시도 경찰청장 지휘부를 구성하는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이들 인사가 4분의 1이 뒤집히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2시간 만에 보직이 달라진 일부 치안감들은 발표된 인사가 이렇게 번복된 건 경찰에 재직하면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위한 공고안을 발표한 날이라 경찰 길들이기 의도라는 해석이 여권에서까지 나왔는데요.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사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행안부 장관이 인사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숨은 의도가 바로 이런 것 아닌가. 행안부와 경찰은 인사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중간 검토 단계의 인사안이 잘못 공개돼 바로잡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검토 단계의 인사안이 공개된 이유를 두고는 미묘하게 엇갈렸는데요. 경찰은 당초 실무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했다가 행안부가 최종안을 다시 보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어 22일에는 대통령실과 행안부, 경찰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공지해서 사달을 일으켰다며 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경찰 일각에선 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의 보직이 바뀌었고, 여권 핵심 인사의 고향 후배들이 요직에 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엇을 위한 경찰 길들이기일까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들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멋대로 하려다가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독재검찰 공화국의 윤석열 정부. 모든 공직자들과 공무원, 국민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인사과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사과에서 인사 명령을 냈어요. 경찰 내부망에 치안감 인사안. 쭉 언론에 배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이 출장을 갔었거든요. 돌아오자마자 2시간 만에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래놓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중간안이 배포된 것이다. 물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사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사인이 안 났는데 인사안을 막 뿌립니까?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무슨 이런 일을 헷갈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거 사인이 났나 안 났나 보지도 않고 뿌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뒤집은 거라고 봐야죠. 처음에 경찰청의 해명도 행안부하고 상관이 없다. 네. 경찰청 내부에 자체 실수다 그러다가 나중에 행안부에서 최종안이라고 다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해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실수라는 건 무슨 직원들끼리 서류 보낼 때나 있는 것이지 대통령 결재가 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짐작하기로는 경찰청 자체적으로는 이런 인사를 했는데 그걸 행안부에서 뒤집은 게 아니겠는가. 그게 이제 지금 앞에 있었던 인사와 그리고 예산과 징계 권한을 다 행안부가 가지게 되고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은 자기의 목숨줄이 행안부 장관한테 걸린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독립하고 서로 양립할 수가 있어요.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배치되는 거지. 그 권력을 법에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정권에서는 무조건 원상복귀 될 텐데 대통령실에서는 중간에 바꾼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고 모든 걸 경찰 실무자가 잘못한 것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실수를 하는 실무자가 어디 있습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라고 저는 봅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계특위 공동위원장은 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정치를 초반부터 잘못 배웠다며 다른 길을 찾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20대가 한 번 나왔다고 해갖고 그분이 지금 보니까요 특정 정파에서 너무 정파에 휩쓸리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작서부터 오염되어 있다. 저런 정치적 판단이나 언사면 오히려 달코 다른 원로 정치인 그러니까 고루한 원로 정치인들보다 더 심한 언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초반부터 잘못 배웠다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 위원장은 22일 밤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이분은 시작부터 오염이 되어 있어 특정 정파에 휩쓸리는 발언들을 많이 한다. 정치적 판단이나 언사가 달코 다른 고루한 원로 정치인들보다 더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87년서부터 당을 해갖고 지금 40년 가까이 당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박지원 그분이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당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헛헛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한두 가지 사건은 당은 그렇게 수렁으로 빠지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원래 가던 길 기자의 길을 가시든 아니면 구급 공무원을 보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비대위원장이면 당 대표급이니까 어마어마한 자리 아니에요? 구름에서 한두 달 정도 생활을 하다가 벼랑간 바닥으로 내려와갖고 인간계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좀 어지럼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다가 괜히 떨어지는 그런 수모나 창피당하지 말고 다시 바닥서부터 박지원 그 나이대나 경험대로 보게 되면 기초위원 나가도 좀 쉽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위원서부터 차근히 정치 경험을 쌓으라고 정치 선배로서 권하고 싶습니다. 진행자가 박지원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이 징계에 불복해 당을 수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당 개혁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고 묻자 정 위원장은 저는 87년부터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당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 그분이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당은 그렇게 헛헛한 존재, 이런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수렁으로 빠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 가던 길이던 기자의 길을 가든 구급 공무원의 길을 가든 그쪽 길로 가라고 권하고 싶다고 박 위원장을 향해 독서를 이어갔는데요. 이어 진행자가 김남국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이나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직접 확인해보면 좋겠다고 했다고 하자 정 위원장은 당대표급인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리, 구름 위에서 한두 달 정도 생활을 하다가 벼랑간 바닥으로 내려와 인간계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좀 어지럼증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나왔다가 괜히 떨어지는 수모나 창피를 당하지 말고 다시 바닥부터 기초의원부터 정치 경험을 쌓으라고 전당대회는 꿈도 꾸지 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 박지원 위원장이 대변한다라고 했던 이른바 그 지금 한 20만 30만 정도 되는 그 개혁의 딸들, 양심의 아들들 이분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성 팬덤이지 개딸들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분들의 지지 속에서 본인이 비대위원장 됐어요. 근데 지금 왔고 그들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게 몇몇 특정 정치 집단의 의원들 말고 제가 만나보고 제가 소통하는 분들 단 한 분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분들 못 봤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 집단에 있는 의원들은 계속 박지원을 지지합니다. 그분들 이재명 후보에게 등 돌렸던 분들이고요. 대선 때 과연 내 선거처럼 열심히 뛰었는지 저는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은 국회의원 때문에 대선 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유독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할 때는 열을 내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치 집단으로부터 경도되어 있구나. 이어 정 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은 개혁의 딸들, 양심의 아들들 지지 속에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지금은 이분들하고 싸우고 그들의 존재를 부인한다면서 특정 정치 집단에 있는 의원들, 이재명 후보에게 등 돌렸던 분들이 계속 박지원을 지지하는 걸 보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특정 정치 집단에 경도되어 있구나라고 박 전 위원장이 반 이재명 측과 온도를 맞추는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봉도사의 예리한 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요. 100% 공감합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조용히 잊혀지는 길을 택하길 바랍니다. 아무도 당신을 원한 적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시대가 그랬던 거일 뿐인 거죠. 이제는 제발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